자, 요 며칠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봤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이 중동으로 투입된 부대들, 그 부대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 부대들을 투입했다라고 분석해 놓은 게 있어. 이거를 보면 이것만 봐도 지금 미국이 뭘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들어봐요. 과연 대한민국의 공중파 뉴스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이랑 지금 미국 상황이 똑같은지. 야, 진짜 여러분들, 공중파 뉴스, 여러분들, 나 진짜 이거 캡처해놨잖아. 너무 웃겨가지고. 지상전 절대 안 돼. 들끓는 미국 허막, 증시 폭락, 지지율 폭삭, 트럼프 고립. 야, 이거 공중파 뉴스 썸네일이야. 누가 보면 지금 트럼프 지금 벼랑 끝에 서가지고 막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야, 전쟁판 뒤엎을 카드 꺼낸 이란, 후티 반군의 가세, 전 세계 패닉. 이란이랑 후티 반군 합치면 전 세계가 패닉한데. 이거 한국 공중파 뉴스 썸네일이야. 병신 새끼들. 진짜 여러분들, 그래, 뉴스가 패닉이다. 야, 뉴스가 패닉이야. 근데 이거를, 이런 쓰레기 같은 채널을, 야, 막 300만, 500만 이렇게 구독하고 앉아있다니까? 눈을 의심했어. 자,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참된 언론인들과 전문가들이 분석해놓은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서 그런 쓰레기 보지 마, 진짜. 참 아이러니한 게, 거기서 라이브 뉴스 틀잖아? 동시 시청자 수 10,000명이야. 나이 이렇게 정말 양질의 컨텐츠는 지금 동시 시청자 수 300명.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가요, 진짜? 자, 지금 일단 미국은 지금 여유가 넘쳐요. 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또 댓글은 나한테, 야, 너 이렇게 미국을 빨아주냐? 아니라니까. 내가 뭘 빨아줘. 내 걔네들은 뭘 빨아줘.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분석된 결과예요. 진짜. 왜 이게 팩트인지 여러분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들어봐. 그냥 이거 시작하자마자 얘 또 미국 빨고 앉아있네, 바로 악플 달고 그냥 띡 가버리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물론 제가 바로바로 블랙해요. 영원히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댓글을 못 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진짜 이걸 한번 봐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보고. 자, 지금 미국은 군사적으로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출구도 열어두는 이중 전술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기사들만 봐도 미국은 실제로 82 공수사단 병력 수천 명, 해병대, 특수작전 전력, 지원 병력을 중동에 더 보내고 있고, 선택지로는 호르무즈 항로 확보, 하르크섬 관련 고위험 작전까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분명히 압도적 군사 압박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처맞고 있고 망하고 있는 나라가 그 먼 거리로 항공모함에 전투기에 수만 명의 그쪽으로 보낼 그 힘이 있어? 자, 트럼프는 3월 30일 다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석유시설, 발전소, 핵심 인프라를 치겠다고 경고했고, 동시에 더 합리적인 상대와 대화 중이라며 자신감 있는 톤을 유지했죠. 트럼프는 계속 지금 굉장히 지금 이란 안에 굉장히 합리적인 리더랑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면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 열면 석유시설, 발전소, 핵심 인프라 이거 다 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딱 봐도 지금 이란 안쪽에서도 지금 분열이 상당해요. 이란 안쪽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다 뉴스 봤을 거 아니야. 시진핑과의 회담 날짜를 새로 잡았다는 기사 보셨죠? 원래 미뤄졌던 방중 일정이 5월 14일에서 15일 베이징 방문으로 다시 잡혔잖아요. 이것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거예요. 뭐냐? 진짜로 만약에 미국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면 이런 식으로 중국 정상 외교 일정까지 정리를 하면서 전쟁과 대중국 전략을 병행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만약에 미국이 막 코너에 물려가지고 나 지금 좆됐어 막.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그 미국의 그 No King, 미국의 왕은 없다, 그게 이제 반 트럼프 시위잖아요. 미국의 왕은 없다라는 시위를 엄청 하고 있대. 야, 누가 보면 진짜 온 미국 국민이 다 트럼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들 실제로는 거기 가보잖아. 진짜 실제로 그 길거리에서 걔네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미국 현지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
가서 진짜 물어봐요. 너 여기서 뭘 반대하고 있냐? 왜 나왔냐?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트럼프를 반대하면 나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에 난 이 시위에 나왔고,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물어보면 인터뷰를 하잖아. 이 시위에 왜 나왔냐? 이 시위에 나온 의미가 뭐냐? 뭐 어떤 동기가 있었냐?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다 피해요. 다 피해. 그리고 미국에서 그 시위하는 애들 꼬라지를 봐요. 그게 정상적인 시위인지. 내가 게이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게이들 막 나와가지고 이상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복장에다가 막 걸어다니면서 그게 축제인지 시위인지 뭐 구분 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냥 노킹스 한 개 들고 있어. 걔네들은 그 자리에 뭐 하러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야. 그런데 마치 그런 시위를 가지고 지금 막 국내에서는 지금 트럼프 지지율 바닥에다가 온 미국이 들고 일어섰고, 막 이번에는 역대 규모에다가 와. 여러분들, 트럼프가 실제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SNS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는지 아세요? 내가 그 영어로 읽었는데 대략 뜻은 이거야. 야, 어제 노킹 시위를 해준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마워. 야, 난 또 내 외에 누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설치는 줄 알았네. 니들이 대신 그걸 막아줘서 너무 고마워. 하지만 지금 여전히 나는 니들 대통령이야. 알았지? 라고 또 유쾌하게 SNS에 올렸어요. 여유 있다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노킹이라는 시위 상대가 자기가 아닌 거야. 야, 니들 노킹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야, 휴. 난 또 나 말고 누군가가 미국의 왕을 하려고 막 설치는 줄 알았네. 니들이 막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까지도 난 여전히 니들 대통령인 거 알지? 그리고 그거 봤어? 지상에서 막 이렇게 막 애들 시위할 때, 그 좌파들 막 시위할 때, 거기 이제 트럼프 편에 든 사람들이 걔네들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그 막 시위할 때 위에 헬기를 띄웠어요. 헬기를 띄워가지고 거기 슬로건을 걸었어. Trump is not your king. He's your daddy. 이렇게 올렸어. 트럼프는 니들 왕이 아니야. 니들 아빠야. 그러면서 헬기에 슬로건 걸어가지고 이렇게 싹 돌리대. 근데 또 그거 보면서 밑에 애들은, 시위하는 애들은 그거 보면 열받아야 되잖아. 그거 보면서 또 환호를 해. 와! 그 새끼들 뭐 하러 시위 나왔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야. 진짜. 자, 뭐 지금 이란 한 동시에 슬슬 이란은 지금 거의 뭐 다 져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도 이미 손 뻗어 들어갔어요. 이미 초벌하고 있어. 양쪽 다 다루고 있어요. 이게 뭐 어딜 봐서 지금 후달리는 모습이야 이게. 그러니까 딱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국이 만약에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면 이런 식으로 중국 정상 외교 일정까지 다시 정리하면서 전쟁과 대중국 전략을 병행하는 모습은 나오기가 어렵다. 난 딱 이 말이 맞다고 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미국 정부에서 하는 거는 강한 압박을 걸면서도 협상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려는 신호에 훨씬 더 가까운 제스처예요. 자, 지금 미국은 병력을 더 넣고 타격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고 위협하고, 중동 동맹과 중국까지 동시에 관리하며 필요하면 목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약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힘으로 판을 장악한 뒤 언제 어디서 멈출지 스스로 정하려는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고 사람들이 분석합니다. AP와 로이터가 계속 짚는 거는 카르그 섬 점령이나 이란 본토 지상작전 같은 선택지는 가능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걱정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지금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더 싸게 먹을 수 있을까, 이거야. 최대한 저비용으로. 어차피 이기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기지. 하지만 이기는데, 야, 우리가 얘네들을 먹을 때 100조 달러를 써서 먹느냐 50조 달러를 써서 먹느냐, 그거 고민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많은 언론에서 미국이 지금 뭔가 조심하고 있다, 뭔가 지금 양보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다라는 게, 그게 진짜 미국이 약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선까지 밀지 계산하는 단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저도 그거를 좀 더 믿는 편. 물론 이 전쟁이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90%가 미국이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10%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야. 10% 확률로 미국이 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미국이 졌을 경우에는 세계의 질서는 진짜 많이 달라질 거다. 완전 새로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사라지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그죠? 미국과 이란 전쟁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트럼프는 정말 이란에 대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일격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에너지 수출 통로를 실제로 장악하는 지상전, 점령전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요즘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한 문제는 이거 아니야? 안 그래요? 자, 트럼프가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최종 타격 시점을 또 한 번 뒤로 미뤘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시점을 10일 더 연기해서 4월 6일 월요일 미국 동부 시간 저녁 8시로 잡았다고 하죠. 그죠?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은 뭘 의미하느냐? 이란의 전력망 폭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트럼프는 지난주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린 뒤 이미 한 차례 연기했고 이번이 두 번째 연기예요. 그죠? 처음에는 3월 27일로 미뤘고 이번에는 다시 4월 6일로 미뤘다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긴장이 좀 완화되는구나. 대화할 시간이 좀 더 생겼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연기를 하고 시간을 더 주고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은 물러서고 있다. 야, 미국 쫄았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네. 야, 진짜 미국이 치려면 벌써 쳤지. 2일 연기했다가 또 일주일 더 줬다가 10일 더 줬다가 야, 이건 미국 지금 쫄아가지고 미국 이제 더 이상 힘없는 거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쟁이 멈추고 미국이 물러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치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매체 보도를 근거로 하면 3월 26일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었어요. 이 인물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책임지는 핵심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거는 단순히 장성 한 명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이란이 가장 위협적인 카드 중 하나였던 호르무즈 봉쇄 능력을 악화시키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개 더. 지금 미국과 이란은 겉으로는 협상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밀 제거 작전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했다 하고 책임지는 형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한 몸이고 협상판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의 핵심 제거 작전이라면 그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계산해서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대화는 대화대로 가고 한편에서는 이란의 손발과 머리를 하나씩 잘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란이랑 미국이랑 대화하고 있다. 우리 협상하고 있다. 이란이 이런 거 받아준대. 이런 거 받아준대. 하지만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 협상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작전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랑 이스라엘도 이런 입장일 거야. 그래, 우리 협상은 하고 있지만 야, 요때 저 새끼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협상 카드 한 개 더 확보하겠는데? 요때 우리가 저거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윗단계로 올라가겠는데? 이걸 계속 계산하면서 명적으로는 우리 협상 중이야. 근데 암암리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제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미군의 자, 이제부터 오늘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난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 분석해놓은 이 문장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재밌게 봤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완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런 내용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지 무조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 항상 얘기해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다양한 시각을 한번 가져봐라. 참고 자료로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 내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미국이 어떤 부대들을 중동으로 보냈는지 이걸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들을 본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작전을 펼치겠다라는 게 이미 다 추산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번 봅시다. 미군의 최정예의 특수 부대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세 부대는 뭐냐? 일단 델타포스 있고요. 네이비실 6팀 있고요. 그리고 제75 레인저 연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일부의 이동 정황은 주류 언론 보도로 이미 확인이 됐고 일부는 군사 분석가들이 항공기 이동 경로와 그 다음에 공개 정보를 추적하면서 추론해 놓은 내용이야. 예를 들면 저쪽 미군기에서 저 전투기 저 기계가 저렇게 한꺼번에 움직였다고? 야, 이거는 어느 부대 출동인데? 이걸 다 추산해낼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델타 포스와 관련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 브래그 기지 네이비실과 연관된 해군 항공기지에서 최근 며칠간 특수작전 수송기의 빈번한 이착륙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또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소속 항공기들도 자주 이동한 정황이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됐고요. 다만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델타포스 같은 최상급 특수부대 이동을 공식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1급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전력이 움직이는 조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한 방에 쓸어버릴 생각이라고요? 여러분들, 한 방에 쓸어버릴 생각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하르크 섬을 점령한다는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르크 섬을 그걸 점령할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주요 90%니까. 그것만 장악하면 이란의 목줄 끊어버리는 거니까, 경제 목줄을. 그래가지고 미군은 그거를 제일 먼저 점령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군사 전문가들이 추론해낸 거는 약간 그거랑 좀 달라. 한번 들어봐. 자, 일단 주류 언론이 공식 확인한 내용으로는 82 공수사단 소속 수천 명의 공수부대원이 이미 중동으로 향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향했겠죠, 그죠? 로이터, 뉴욕타임즈, CNBC 등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하며 추가로 미 해병대 원정대도 페르시아만 일대에 5천 명의 해병과 수천 명의 수병을 파견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것만 합쳐도 이미 몇만 명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사 나오고 있잖아. 중동에 지금 미군 부대 5만 명 가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 5만 명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정예부대, 특수부대, 얘네들은 그냥 몇십 명 단위거든요. 근데 그 몇십 명 단위의 그 한 팀이면 한 나라를 마비시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그런 정예부대 몇 팀을 포함한 5만 명이 가 있어. 이게 무슨 개념이야? 자, 일단 이렇게 대략만 계산하더라도 이미 중동에 가 있는 미군의 지상 전력은 이미 한 10,000명 단위로 이미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리고 현대전에서 이 정도 지상군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전쟁에서는 이 정도의 군인 수면요, 막대한 후방 보급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걔네들을 지원해주는 그 세력이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트럼프가 지금 협상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이유도 결국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그 시간은 이란에게 주어진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자신이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진짜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돼서 근데 이쯤 되면 이란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핵 포기가 안 되나? 핵을 포기할 테니까 그럼 미국은 우리와 이러면서 협상하면 이란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핵 포기할 테니까 그러면 야, 미국이랑 이란 우리 경제 협력해가지고 이런 거 우리한테 해주고 이런 거 해주고 그럼 우리가 핵 포기할게. 그러면 경제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삶도 더 좋아질 거고. 이게 정답 아니야? 국민들의 삶이 최우선 아닙니까? 북한도 핵 포기 안 한다고요? 그걸 그 김뿡뿌 그 일가 새끼가 국민들의 목숨을 그냥 개처럼 여기니까 그런 거지. 걔네들은 국민들 생각 안 하는 거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야, 근데 이란은 종교를 업고 그 신앙이 그 정도면 그건 사이비야. 인간의 목숨을 그렇게 웃기게 여기는 종교는 그건 사이비 종교야, 그건. 그리고 맞아요. 저도 거기 그 말에 동의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북한을 압박하잖아요. 김정은 걔는 미국 유학도 했었고 스위스 유학도 하잖아. 또 전 세계의 그 자유,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거를 알 만큼 다 아는 새끼야. 야, 그 새끼는 딜 해가지고
자기랑 지 딸내미 잘 살게 해달라, 우리 뭐 어디 망명하게 해주고 돈 쥐어달라, 뭐 이런 게 협상해가지고 바로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걸?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미국이 마지막 일격을 실제로 가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일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보낸 그 수많은 부대들을 어떤 부대들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자, 일단 먼저 델타 포스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델타 포스 많이 들어보셨죠? 델타 포스는 미 육군의 정예 부대로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의 작전, 즉 적의 핵심 임무를 생포하거나 제거하고 엄중히 방어된 거점을 침투해서 정보 수집과 파괴 공작을 수행하는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부대. 그게 델타 포스야. 선발 과정에서도 개인의 지능, 복잡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적응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델타 포스는 대규모 부대보다는 고립되고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서 소수 정예가 움직이는 아주 고독한 영웅형 전력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에 델타 포스가 투입됐습니다. 델타 포스 15분 컷. 자, 그리고 또 무슨 부대가 있느냐?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델타 포스 후에 또 어떤 부대가 있느냐? 네이비실. 이건 뭐 네이비실 다들 알죠? 네이비실은 미국 해군 특수전의 정예로 해상 및 연안 기습 작전에 아주 능한 부대. 대표적인 방식은 잠수함에서 출발해 1인용 수중 잠항기 한 명 혹은 두 명이 이렇게 딱 잡으면 앞으로 쫙 가는 그거 있잖아. 그걸 보니까 뭐 훈련 영상이 있더라고. 한 명 혹은 두 명이 움직이던데, 내가 본 거는. 요만한 건데 앞에 이 프로펠러 막 돌아가고 이걸 딱 잡고 혼자서 조용하게 침투해. 그 영상 본 적 있죠? 진짜 그걸 1인 수중 잠항기라고 하나 봐.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적 해안에 은밀하게 상륙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 함정에서 헬기를 타고 출발하거나 고공 낙하 방식으로 침투하기도 한답니다. 이 부대는 해상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침투와 파괴 공작에 아주 자주 투입되며 대중적으로도 노출이 많아 지치지 않는 철인 같은 이미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무한 체력. 특히 2011년 오사마 빌라덴 제거 작전으로 유명해졌죠. 당시 작전이 해안 기습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미군 기지에서 헬기로 출발해 파키스탄 아보타바드로 침투한 작전이었습니다. 즉 네이비실은 바다만이 아니라 바다든 공중 침투든 정밀 타격이든 뭐 그냥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부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예 부대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대가 있느냐? 제75 레인저 연대가 나옵니다. 이 부대는 델타 포스나 네이비실처럼 고가치의 표적 하나를 소수 병력이 제거하는 방식의 특수 전력과는 조금 달라요. 레인저 연대는 일종의 제2파도라고 해야 되나? 제2조 특수전 전력으로 역할은 대규모 전투의 선봉이에요. 즉, 적 장군의 목을 혼자 따오는 식이 아니라 공항 요새를 점령해 주력 부대의 길을 여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한 두 부대가 보통 수십 명 이하 규모의 침투라면 레인저 연대는 대대급 단위로 수백 명을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대는 각기 다른 범주의 임무를 담당하면서도 함께 움직이면 도시 정밀 제거, 해안 기습, 주요 거점 선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어요. 요 세 부대만 합쳐놓으면 그냥 한 도시 점령은 그냥